안녕하세요. 모아소프트의 김창균입니다. 이번 세션은 CPS, 그 다음에 PCB EMC 솔루션 세미나에 대한 부분을 발표하겠습니다. 주제 내용은 버추얼 디지털 트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솔루션의 어떤 결과물은 대부분 PCB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 PCB의 안쪽에 보시면 이제 이런 소켓들도 있고요. 이 소켓의 안쪽에서는 이런 반도체들이 있게 됩니다. 이 반도체의 모양새는 주로 이렇게 생겨서 주로 칩 패키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칩 패키지에 대한 스토리를 공부하신 분은 알만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보면 이 책이 이제 발간된 게 2007년에 발간이 됐는데 이때 발간된 그 당시에 2020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쯤에 SOP가 가장 발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드하반 스와미나탄 교수의 책에서 이렇게 예측된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SOC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SIP로 만들면서 좀 더 시장에 빨리 내놓을 수 있는 SIP로 발전했고요. 이걸 또 하나 더 인티그레이션 시킬 수 있는 SOP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자, SOC, 그 다음에 MCM, SIP, SOP는 각각 이런 모양새를 가졌는데요. 우선 SIP만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IP는 내부에다가 하나의 칩 패키지에 여러 가지 부품류나 그 다음에 기능할 수 있는 펑션을 추가를 해서 하나의 스택에다가 올려놓은 모양새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다른 기능을 좀 추가하고 싶어서 여기 SIP를 끌어안고 다른 모양새를 더 추가한 이런 형태가 SOP, 시스템 온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SIP나 SOP가 나오는 시점에서 칩들이 좀 더 이렇게 덴시티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간격이 좁아지고 그 다음에 밀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열이 난다든지 EMI 문제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더 덴시티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 다음에 밀도가 높아지고 있는 이런 SOP 시점에서도 역시 EMI하고 서바울 문제는 계속 현재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야기됐던 그 부분 중에서 칩 패키지 부분은 빼고 PCB 부분만 조금 더 집중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B하고 칩 패키지하고는 사실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로드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뭐 CMOS 카메라라든지 모터라든지 이런 부차적인 로드 부분이 이제 많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를 쓰는 것들이 일반적인 칩 패키지에 쓰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변화를 보이게 되고 구성을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은 칩 패키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빌딩처럼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거에 비하면 이제 PCB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글처럼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하면서 만들기도 편한 데다가 다시 또 만들고 나서도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지는 이런 형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그 칩 패키지의 디자인 플로우는 이 색깔 있는 상자 안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상자를 벗어나게 되면은 대부분 회로를 그린다든지 이 회로를 그려진 내용을 가지고 PCB를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된 PCB를 다시 거버로 만든 다음에 공장에서 이걸 매뉴팩처링 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조립을 하고 조립을 한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전자파 인증을 거쳐서 완제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레인지를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사용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2025년 앞으로 한 4, 5년 뒤에는 이렇게 UAM 같은 이런 종류 또 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산화하는 과정들이 계속 진행 단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아날로그 대역부터 해서 굉장히 주파수가 높은 고주파 대역까지의 레인지를 지금 거의 다 만들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탈 것들에서 주로 많이 이제 발생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 대부분들은 내부에 이런 반도체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이 반도체는 이 안에 있는
차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사실 차를 보호한다기보다는 내부에 있는 성격을 보호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정적인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EMC 규격을 다 만족했을 때 비로소 이제 상용 제품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ESD, 여기에서 이제 잠깐 보게 되면 ESD 같은 경우에는 뭐 휴먼 바디 모델 같은 경우는 한 2kV에서 뭐 군수용품으로 사용되는 종류들은 뭐 8kV에서 많게는 16kV까지 ESD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들은 민수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뭐 앞으로 항공기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좀 더 강화돼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비행기라든지 글라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중에서 날아다니다 보니까 주로 번개를 많이 맞게 되죠. 그래서 번개를 맞을 때 보면은 번개의 요 끝에 콕핏도 마찬가지겠지만 윙팁에서 걸리는 전류가 200kA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통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시뮬레이션 배경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완제품에서 문제가 없고 내부에 있는 성격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 시티에다 넣고, 또 스마트 시티라고 부르는 이제 이름으로 우리가 거주를 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그림자를 사실은 밟고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서 가장 이제 큰 요소 중에 하나가 4차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디지털 트윈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설계 최적화라든지 위험 분석이라든지, 특히 이제 위험 분석에는 단지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가 좀 잘못 오해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규격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통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트윈에 대한 플랜을 위험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정을 얼마나 비주얼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서 프로세서가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과정이 공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측 유지보수하고 연동을 시켜서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이런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애들이 주행을 하게 되면 보통 1시간에 한 4테라 정도의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5G라든지 IoT라든지 클라우드 장치라든지 이런 쪽에다 보내주려면 이거를 통신시킬 수 있는 초고속 PCB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쓰고 있던 이런 PCB 장치보다 더 빠른 이제 반도체, 또 이 반도체를 받쳐줄 수 있는 초고속 PCB, 그 다음에 초고속 PCB하고 연동할 수 있는 초고속 고성능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PCI Express Gen 3, Gen 4, Gen 5 같은 것들이 출현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PAM4라든지 MPI 같은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줘야 정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데이터의 처리가 필수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완벽하더라고 하더라도 이 전자파 적합성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상품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최종 단계에서 여기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계 무결성 지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붙여본 것이지, 디지털 트윈의 설계 무결성 지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리얼 모델이 있을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지만, 리얼 모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이런 버추얼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이런 과정을 버추얼 디지털 트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